자,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직무 수행 평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횡보입니다. 횡보다. 예.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수치로 네. 따지면은요. 지난주 37로 고점인데요. 음. 올해 들어서 37 기록을 두 번, 세 번째 했는데 네. 지금은 1% 포인트 하락해서 36인데 오차범위 이내이니 이 정도는 횡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횡보다. 근데 예. 수치로 보면은 긍정률은 지난주 37에서 36으로 예, 맞습니다. 1% 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이고 부정률도 부정률도 1% 포인트. 56에서 55가 됐으니까 1% 포인트 하락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횡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횡보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눌 때 예. 30, 그러니까 흐름이 30, 33, 35, 37, 40으로 가느냐. 가느냐? 이걸 좀 우리가 눈여겨 보는 그런 예. 포인트였는데 못 갔죠. 갔어요. 예, 못 갔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은 횡보는 횡보인데 네. 사실은 상승세가 꺾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꺾였다. 예. 상승세는 꺾였다. 예. 그래요. 이게 37에서 36. 그러면 다시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예. 다른 조사랑 저희가 좀 비교해 보면 다른 조사에는 40%대 나오는 것 저희가 볼 수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갤럽에서도 아마 좀 오르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1% 포인트 어쨌든 이제 횡보를 이제 보이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좀 작용을 했을까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40% 돌파할 때는 그 지금 외교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그 성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성과. 확 등장하면 37에서 탄력을 받고 올라갈 텐데요. 네.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 외교 현장에서의 활동이 아주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저항감도 느껴질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가령 이제 G7에 완전히 G8이 된다거나 G7 플러스가 된다거나 뭐가 돼서 네. 국가적인 이제 우리나라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가 좀 있을 텐데 또는 한미일 뭐 공조 체계가 뭐 경제에 지금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데 네. 경제적인 어떤 기대감을 확 높여줘서 이제 뭐 좀 조금만 더 견디면 올해 경제가 회복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40%를 돌파하기 위한 어떤 재료가 아직 부족하다. 네. 예. 재료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G7 정상회의 참관국으로 이제 갔다 온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후속된 막 따라붙는 갔다 왔더니 뭐가 이제 좋아지고 뭐 또 희망이 보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지금 체감을 못하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 긍정 평가 이유랑 부정 평가 이유 주관식 답변을 좀 보면 저희가 이제 힌트를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긍정 평가 이유,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외교군요. 외교입니다.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가. 여기 보시면 이제 부정 평가도 외교로 네.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면에 지금 긍정 평가자 363명 중에서 외교라는 응답은 5% 포인트 더 많아져서 42가 됐습니다. 그러면 긍정 응답하시는 분 10명 중 4명 넘게 네. 지금 외교다. 외교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역시 외교 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답변할 때 긍정 평가는 이유 물어보니까 외교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양면적이라는 게 여기에 보시면은요. 부정 평가자 547명 중에서도 외교가 34%로 1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률 중에는 여기 보시면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단일 이슈로서 갑자기 등장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3% 포인트로 갑자기 등장한 것 치고는 적지 않은 그런 부정률에 상당히 영향이 있죠. 긍정률에는 하방 압력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긍정 평가 이후에도 후쿠시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죠? 그런데 없습니다.
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정부가 대처를 잘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등장을 해야 되고요. 여기 없지 않습니까? 긍정평가 이후에 예, 예. 후쿠시마 대처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오염수. 얘기는 없습니다. 시찰단 갔으니까 그렇죠. 잘 될 거예요. 이런 그렇죠. 답변. 시찰단이 잘 시찰하고 나중에 검증도 하고 1차, 2차, 3차, 4차, 5차 잘할 것이다. 또 갈 것이다. 그래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참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이다. 네. 과학적으로 분석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다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하시는 363명 이분들 중에서도 이게 등장할 법도 한데 네. 그게 없어요. 없네요. 그리고 일본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밑에 저조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G7도 그렇고 일본과 셔틀 외교도 그렇고 일본과의 외교가 상당히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는데 네. 그런데도 외교다라고 해서 뭉뚱그려 나오기는 하지만 일본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별로 대단할 것도 없다. 오히려 부정 평가자 분들에게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일본 관계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게 바로 외교와 함께 저는 그래서 이거죠. 일본과 관계된 거는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더 줄 것이다 대통령에게. 그렇죠? 일본과 관련된 정보가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누굽니까 기시다 총리가 네. 웃는 모습이 나올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그나마 외교에서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면 이거는 사실 미국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한미일이다, 뭐 한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빠지고 있지 않고 굉장히 긍정률을 상방 압력을 주는데 기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자, 역시 파급력이 크고 폭발력이 내재가 돼 있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고 맞습니다. 그 뒤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수산물 수입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대놓고 일본 내각에서 농림수산상이 이거 수입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언론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정사실화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시찰단이 이틀 한번 봤으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특별한 문제 없다고 하면 그러면은 오염수는 방류해도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뭡니까 WTO에 제소를 하겠죠 다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부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러면 수산물 후쿠시마 인근현 8개인가요? 뭐 거기에 있는 농수산물 특히 수산물과 관련된 WTO에 제소했던 거를 수용을 해서 그러면 수입을 하겠다까지 갈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국민적인 저항에 엄청 부닥칠 거다라는 거죠. 환경운동연합에서 지금 조사했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반대 응답이 85% 나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그렇죠. 그것만 85%. 보더라도 정말 정말 파급력이 큰 그런 사안인데 정부의 대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걸 좀 국민들 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정 평가 이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등장을 했다는 거 이게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어떤 또 판단과 또 입장을 밝히는 현재까지로 보면은 이 시찰단 활동도 그렇고 일본의 페이스에 좀 끌려가는 게 아니냐, 일본의 좀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이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는데 이게 모닝 컨설트입니다. 바뀌었네요. 디자인이 이거를 좀 키워서 세계 이제 지도자들의 이제 긍정 평가, 부정 평가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에 기시다 총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충 봐도 이게 11위. 11위입니다. 11위. 이게 이제 탑 10 안에 들어갈 상황이에요. 기시다는. 자국 내에서 아주 그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요 밑에 있습니다. 22개국 지도자 중에 지금 21위. 체코가 22위. 뭔 일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 긍정이 21%로 21위입니다. 여전히 많이 하위권이죠. 기시다 총리와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나네요. 기시다 총리가 이제 거의 한 화면에
담기도 버거울 정도로 위로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 보시죠. 야후 검색. 네. 여기 보시니까 여기 내각 지지율 45% 나왔습니다. 예. 50%를 향해서 가고 있는. 50% 육박하고 있죠. 지난번에 비해서 9% 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본어도 하시나 봐요? 일본어. 아니 뭐 한자만 잠깐 보는 거죠. 예. 한자를 잘하시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일본의 상황까지 저희가 잠깐 체크를 해봤는데, 기시다 총리는 계속 지지율 상승세 기류가 이어가고 있고, 우리도 이제 외교 일정이나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서 다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40%대도 나오고 흐름이 좋았는데, 글쎄요 이제 MBS 조사, 그 다음에 한국갤럽 조사 이걸 보면 그다지 또 외교가 긍정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또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이 40%대까지 뭐 돌파하고 이런 모습은 우리가 계속 꾸준히 봐왔던 한국갤럽이나 MBS에서는 안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대통령실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MBS 후쿠시마 원전수라는 표현을 썼네요. 원전수. 그러니까 오염수, 처리수 논란이 있으니 이제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전수. 처리 과정의 안전성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안정성을 검증하는데 이거 안전성이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요 시찰단 파견한 것과 관련해서 인식을 물어봤습니다.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도움이 될 것이다가 40,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가 53. 결국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5차 범위를 넘어서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23일 중소기업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이 지난주에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77%가 됐다. 77%가 넘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윤 대통령이 그걸 듣고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참석자들로부터 웃음과 박수를 받았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77% 지지율.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막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인데요. 직접 보셨군요.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봤죠. 그래서 뭐 정보공개 자료실을 봤더니 뭐 여기 오면 중소기업 현황이라든지 뭐 중소기업 노임 단가, 뭐 위상 지표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대통령 지지도와 관련된 대통령을 정책 평가? 긍정 평가하냐 부정 평가하냐 이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도 자료에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도 되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사화는 됐던데 보니까 기사는 됐던데 이게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건지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한다 이건 건지 이거 있네요.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한다. 이거는 지지도는 아니고 정책 만족도네요. 중소기업 정책. 그렇습니다. 정책 만족도 같은데 이걸 이제 지지율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도와는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조금 이거 대통령 조금 그러네요. 마음이. 마음이. 사실 그렇게 이제 오랜만에 높은 수치를 보니까 뭐 반색하셨다 그럴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정책에 대한 만족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만족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인데 출범 이후에 중소기업 정책이 얼마나 또 바뀌었을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진정한 지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지금 갤럽이라든지 뭐 MBS도 그렇고 이런 쪽에서 나오는 계속해서 매주 발표하는 이거는 진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참 안타깝네요. 이게 정확한 수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부정평가가 국민 절반 이상이 꾸준히 그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다라는 거를 직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 대표성을 갖고 있는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조사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더 좋은 방법도 나오는 거고 하는 것이지 요거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은 이게 다른 내용이잖아요. 정책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된 그런 뭐 만족도인데 이것도 이제 이것대로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수치가 77.6%로 나왔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더 뭐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충격이네요. 이게 진정한 지도라는 건 조금 대통령실 메시지가 좀 가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국민 많은 분들은 이게 뭐냐 그러면 다른 조사 전부 다 잘못됐다는 얘기냐라고 이해할 텐데 이건 조금 그러네요 결과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이렇게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지금까지의 지금 정부의 기조나 해왔던 그런 정책 방향을 수정할 생각이 없고 계속 쭉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갤럽을 포함해서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 조사를 보면 과반 정도는 계속해서 부정평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좀 달갑지 않은 그런 발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보셔야 될 건 보셔야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분들도 이거 안 보고 있진 않으니 이걸 정확하게 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올해 들어가지고 부정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말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는 많은 국민 뭡니까? 거기 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또 사장님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거니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민뿐만 아니라 여기는 중산층도 포함된 거고 뭐 완전히 연령대도 다 고르게 반영이 된 이 결과에서 지금 부정률이 50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다라는 것들은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여론인데 이거를 약간 좀 해석을 달리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뭡니까? 진정한 지지도다. 이거는 조금 오해 내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여기에 만족해서 하던 대로 할 거냐라는 그런 어떤 비판적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리고 여기는 중소기업 3개고 샘플도 작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운영하시는 뭐 사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정책은 사장님과 관련된 만족도도 있지만 근로하시는 일하시는 어떤 노동자분들의 어떤 만족도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거는 어떻게 좀 샘플링 했는지도 불분명하고 그런 게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과학적으로 조사된 우리가 지금 계속 과학 나오는데 과학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정평가가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 엄밀한 이 과학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무겁게 보셔야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77% 이제 발언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살펴봤고요. 직무수행 이제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여기 이제 2위 그러니까 두 번째가 10% 응답이 경제민생 물가고, 근데 긍정평가 이유도 경제민생이 들어갔어요. 두 번째 5%가.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규모로 따지면 이제 547명의 10%니까 이거는 이제 5명이죠. 55명. 그죠? 그런데 이제 경제민생이라고 긍정하신 분들은 363명 중에서 5%지 않겠습니까? 이거에서 그러면은 뭡니까? 18명 정도? 그렇죠. 한참 좀 못 미치죠. 그래서 경제 민생과 관련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민생과 관련해서 5%가 나왔다라는 거는 글쎄요. 이거는 여기 보면 외교가 42인 가운데 경제 민생, 국방안보, 일본 관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잘하는데 이게 4-5%로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슈들 중에서 사실은 관심 있는 이슈를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경제 정책 중에 일부 또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는 좀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은 경제 민생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으로는 만족하시는 분이 조금 있을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률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경제민생 물가까지 해서 참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에 비하면 많다라고 봐야죠. 그래요. 경제민생 물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상황이고
또 우리가 봐왔던 뭐 독단적, 일방적이란 응답이 부정평가 주요 이유로 꼽혔고 소통 미흡도 있고 네. 이 보면은 뭐 통합 협치 부족 얘기도 있고 계속 이제 나왔던 이런 사안들이 부정평가 이후에 계속 보이기 때문에 예, 예. 국정의 이제 변화나 전환 이런 것들은 별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뭐 그게 이제 예. 안 보이고 있다. 뭐 실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긍정평가 이후에서 노조 대응이 또 어떻게 보면 수위권에 상위권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주목을 한 것인지 정부 특히 경찰의 강경 대응 기조가 좀 보이고 있어요. 예. 이거는 긍정평가 이후로 이제 보이고 있는 노조 대응이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이런 노조 집회의 강경 대응 기조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노조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뭡니까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게 네. 대통령 긍정률에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집회 시위와 관련돼서는 네. 뭐 야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물대포를 다시 등장시키겠다고 하는 건지 이거 과잉 대응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 평가에 아주 강한 영향이 있을 거다라기보다는 그죠? 어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이 이슈 자체가 네. 긍정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 소거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노조 대응이라고 해가지고 좀 뭐랄까 불공정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뭡니까 좀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그런 틀에서 봐야 되는데 갑자기 사라졌던 물대포가 등장하고 엄청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법 집회가 있었던 단체는 앞으로도 그냥 영원히 집회를 내주지 않겠다. 네. 영원히까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이 특정됐나요? 뭐 그런 것들 뭐 준다든지 이런 그런 지나친 강경 대응과 관련해서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좋지 않을 것 좋지 같은데요. 않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 예.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이런 노조 대응, 강경 대응이 총선을 앞두고 예, 예. 총선만 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니까 노조 대응 잘하네. 역시 지지를 해야겠어. 뭐 이렇게 뭉치자, 힘을 더 주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드러나는 어떤 공권력의 폭력성을 강조한다고 해서요. 그게 그러니까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네. 결집시키고 중도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제가 그 열사분 돌아가신 날입니다. 91년도에. 예, 어제 맞죠? 5월 25일 제 기억으로 맞는데 네. 그 여성분인데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그 성균관대 네. 열사분인데 네.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냥 그 전투 경찰이 그 뭐랄까 이 막다른 골목에다가 네. 집회하는 시민들하고 그 학생들을 몰아놓고 네. 막 그러니까 구타를 한 거죠. 네. 곤봉으로. 그래서 아. 뒤에서 넘어졌는데 예. 한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고 사람이 넘어졌다. 뭐 네.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강경 진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깔려서 그 열사분이 돌아가신 날이 아마 어제일 겁니다. 김기정 김기정 열사. 예. 그런 안타까운 어제 일이 맞네요. 있었고요. 네. 작년에는 경찰이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할 곳에 없어서 안타까운 시민분들이 엄청난 그렇죠.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물대포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이거는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아픈 일, 마음 아픈 일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는데 노조 대응이라는 요걸로 뭐 긍정률을 좀 올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강경하게 해보겠다. 공권력의 폭력성을 그대로 여과하지 않고 드러내보겠다. 이 물대포로 뭡니까 백남기 그 농민분이 서울에서 물대포 맞고 사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퇴행이죠. 네. 완전한 퇴행이고 지금 노조가 폭력 집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률에 반영이 되지 않을 거고요. 그래요. 이게 바로 서구에서 연구가 됐습니다. 어떠한 이게 지표지 않습니까? 긍정평가율. 네. 긍정률이 지표가 되는 순간 그러면은 그
이걸 지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긍정률을 올리려면 더 좋은 정책을 많이 펼치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를 부흥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긍정률을 올려야 되는데 이 그다트의 법칙이라고 모든 이 지표를 만들면 편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노조 대응도 사실은 노조라는 이름하에 벌어지는 어떤 뭐 폭력배들이 있다면 그거를 정확하게 치안 유지 차원에서 뭐 벌을 준다 이런 거는 되죠. 그런데 노조 대응과 관련해서 정당한 지표에 물대포가 등장하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권위주의 정부로의 네. 후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또 강대강 대치 때문에 예. 뭔가 충돌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걸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는 그런 예. 모습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 비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노조 대응 이 사안 이게 이제 긍정유로 등장을 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키우고 싶은 아니면 노조 대응을 좀 잘하고 싶은 집중하고 예. 싶은 그런 유혹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을까 받고 있지 음.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왜냐하면은 경찰도 강경 대응 방침 밝혔기 때문에 또 전날 대법원 앞에서 있었던 금속노조 또 노조 노동자 단체 여기서 노숙투쟁 하려다가 강제 해산을 당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 때 이게 여론에 어떻게 작용이 될지 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